자, 과학. 네, 시사에서 과학을 다루는 아마도 전 세계 시사 프로그램 중에 유일한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학을 빙자한 각종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죠.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 헛소리가 아닐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기반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헛소리를 끝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속담의 과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수상하네요. 네. 속담은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인선 내지 지명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간에 오르내리는 속담들이 좀 있어서 이 속담들이 가진 의미 속에 담긴 물리적 팩트를 진단해보자. 팩트를 진단해보자. 네. 아니, 속담에는 이제 뭐랄까요. 생활의 지혜.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오래된 어떤 통념의 누적. 네. 예. 거기 빛나는 통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속담 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속담은 뭡니까? 일단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이 비속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속담에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왜 선정이 됐죠? 똥 묻은 개를 서로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로 원래 이제 더 더러운 주제에 네. 덜 더러운 쪽을 욕하는 상황을 빗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이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 죄송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네. 요즘 방금 말씀 나왔던 전입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요새 내로 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노베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네. 네. 입장에 따라서 변하고. 네네. 그거하고도 맥이 통하는. 실제로 이런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똥개, 격개 이건 겁니까? 근데 예. 어쨌든 이 속담의 팩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똥과 겨가 무엇인지 그 물질적 특성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근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 변의 특성이야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정체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은근히 잘 몰라요. 그래요? 더럽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네. 더럽다는 생각은 이제 음식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연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찌꺼기죠. 네. 그런데요. 특이할 점은 이 똥은 단지 냄새가 고약하고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물 덩어리입니다.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이. 네. 몸속에 각종 세균 그리고 섭취했던 중금속 그리고 각종 노폐물은 물론이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종 기생충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똥이죠. 이 팩트니까요. 근데 그래서 똥이 묻었다는 것은 단지 더러운 게 아니죠. 자기와 주변의 위생, 건강, 안위까지 위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 개는 굉장히 위험한 개죠.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네. 근데 우리 과거 이 선인들의 지혜가 빛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이제 똥, 즉 대변으로만 얘기를 했지 소변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줌 묻은 개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변은 형성되면서 혈액에 의해 삼투압으로 걸러진 상태라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소변에는 세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잘 모르셨죠? 이게 똥하고 오줌하고 차이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선조들은. 오줌 묻은 개는. 어떤 직관적 통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게다가 요소 성분 때문에 금방 배출된 소변은 소독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에 소변을 걷어가는 통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거죠. 또 아침에 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소변을 마심으로써 건강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리네요. 저는. 근데 건강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바로 마시면. 그래요? 예.
하긴 세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놔두면 세균이 생깁니다만 당연히. 맛은 우유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자기 똥을 너무 먹으면 많이 나가지 말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똥 알겠군요. 아주 위험한 개다. 네네.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굉장히 위험한 게죠. 그럼 겨는 뭐냐? 요즘 도시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물질인데요. 겨가 뭐 보리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리고 껍질. 예. 그러니까 즉 정미하기 전에 자연 상태 곡물의 껍질인데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네. 껍질이 그러니까 이런 곡식들 뭐 벼나 보리 이런 걸 막 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서 나오는 껍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결하고. 겨라고 합니다. 네. 예전엔 이거 겨가 곡식 부산물로 그냥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버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배기에 집어넣는 네. 그런 용도였는데 이거는 예전에 농촌에서는 흩날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막. 그냥 예. 쓰레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에는 건강식품으로 칭송받는 현미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겨죠. 그래서요. 겨와 이제 배아 부분이 현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겨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벗겨낸 백미보다 영양분이 훨씬 많게 됩니다. 오히려. 따라서 예. 속담이 만들어진 시대와 달리 예. 이 겨를 묻히고 다니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스스로와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위험한 게 홍익개. 네. 근데 이렇게 두 물질의 독성과 가치 차이가 너무 우리가 크기 이 때문에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죠? 재미있는데 애초에 네. 그러니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지만 네. 겨 묻은 개는 얼마든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도 된다가 아하. 이 과학이 말해주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편파적입니까?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네. 어쨌든 속담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고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다. 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게 뭐가 묻었다고 해서. 뭐가 묻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네.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하신 맥락과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만 네. 어려운 척 하시는군요. 네. 다음은요. 네. 또 다른 속담은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이건 사실 실은 속담이라기보다는 맹자 제2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거나 이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어퍼치나 있으니까 매치나 뭐. 그렇습니다. 네. 개나 거리나. 네. 이거 읽어보면 오징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예. 250보로 소백보면 즉하여 한이 있고 네. 직불백 보이 언정 시역 주의한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나온 말이라 이거죠. 이게 맹자입니다. 맹자 2장에 나온 얘기인데 무슨 의도로 한 말이에요? 이게 양혜왕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물어요.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적으냐 했더니 맹자가 이 얘기를 하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달아나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달아나 멈추었다. 근데 50보 달아난 병사가 100보 달아난 병사에게 겁쟁이라고 비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되느냐. 어차피 똑같이 도망간 건데. 도망은 마찬가지다. 뭐 그러면서 선정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근데 지금 사용되는 맥락하고 좀 다르게 사용됐네요. 처음에는. 어쨌든. 예, 처음에 좀 달랐죠. 지금은 그냥 개나 거리나로 쓰이고 예. 있는데요. 이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똑같지 않느냐. 예. 근데 과학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50보와 100보는 물리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일보가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보가 대략 한국인의 경우 한 60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 걸음의 경우.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도주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죠. 보폭이 다르니까. 네, 한 보폭- 1m 정도로 잡아야 되는구나. 저는 한 네. 90cm로 잡았습니다. 90cm. 실제로 제가 해보고 잰 겁니다. 예, 달릴 경우. 그래서 50보는 45m가 되고요. 90cm인 경우. 100보는 90m. 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2배 거리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이 두 거리를 달린 게 같다는 것은 명확한 물리적 오류입니다. 그럼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 2배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두 사람에게서는 이 큰 거리 차이가 났을까? 도망가는데. 예, 도망가는데 한 사람 100번, 한 사람 50번 갔을까? 일단 해당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네. 공장장님하고 우사인 볼트 정도의 주력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말이죠. 제가 11초 때 언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재본 게
7세 그 정도 되는. 아, 네. 굉장히 빨랐거든요. 제가. 지금 뛰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100m를 달릴 수 없어요 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꼭 저까지 달려야 하나 조금 달리다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주력 차이를 보이거나 근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네.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늦게 도주를 시작했다. 그런 거죠. 네. 혹은 도주하다가 마음에 걸려서 속도를 줄이고 주저했다. 네. 그런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2배 거리인 100보를 도주한 병사보다는 네. 전투라는 본연의 임무에 조금이나마 충실한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인 거죠. 네. 그 차이 이게 우사인 볼트나 제가 동시에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네네. 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꺼름직하고 그렇습니다. 돌아갈 확률이 높고 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떻게 똑같냐. 그렇죠. 예. 이게 당연히 이런 건데 이제 맹자가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맹신해 온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바꿔야 되나? 50보나 51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죠 사실. 50보나 55보나. 그 정도만 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이제 사실상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의 차이 정도로 커버돼요. 네. 그 정도 하지만 2배 차이는 이건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45m 같은 시간에 45m, 95m를 그럼요. 하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서 기계적인 작다. 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된다.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댔죠. 네.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맹자가 네.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살펴봤듯이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평소처럼 관습처럼 쓰는 속담들의 오류들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적용할 땐 주의에 사용해야 하고 특히 50보, 100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네.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망갔지만 예.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이가 있고 그걸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균형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똥과 겨도 네. 뭔가 묻어서 더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이 둘 다 더럽다고 할 게 아니다. 예.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개고 하나는 홍익개일 수 있다. 건강을 퍼뜨리는 게죠. 네, 이렇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재미는 있긴 한데, 예. 과학으로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과학으로 분석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해주시고요. 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다음 주 주제 혹시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주제야 뭐 바로 직전 2-3시간 전에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